네,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내년에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갈등을 빚고 있는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에 붙일 최종안이 이달 안에 확정됩니다. 도민참여단의 수기 토론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로 나누는 방안이 도출된 상황. 그러나 중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시군을 새로 두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 7개월째 발이 묶인 가운데 해를 넘길 경우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고 여야가 조율 중이라며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법이 당장 개정되지 않더라도 주민투표를 먼저 한 뒤 법적인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며 내년에 주민투표가 치러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 이후에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즉 제도 시행 전에 법이 정비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용역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게 되면 진행은 당장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예산 편성 시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주도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 시간에 대법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판례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제주 MBC 추가 취재 결과 제주도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침까지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반 건축물 벌칙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입니다. 지자체별로 벌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혼선을 줄이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형사 고발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법령을 위반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소시효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넘은 위반 행위의 경우 고발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공소시효에 따른 기소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광주, 부산광역시 등은 이 지침에 따라 공소시효 없이 원칙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일 안 했을 시에 고발 조치하고 또 시정 촉구가 나가요. 근데 따로 공소시효나 그런 건 없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또 불법 건축물의 시정명령 횟수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침에는 시정명령 횟수는 2차례로 명시돼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한 차례 더해 연장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다른 대응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제주시는 오랜 경험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보다 공소시효 소멸로 오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럼 5년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고발을 안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행정당국에 적발됐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불법 건축물은 모두 3,300여 채. 하지만 제주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지침까지 어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도가 보전 지역의 불법 건축물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주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숨진 고 임성철 소방장은 이 화재 진압대원이 아닌 구급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을 돕다 숨졌는데요. 구급대원이 왜 화재 진압에 투입된 것인지 이따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일 새벽 불길로 뒤덮인 창고 건물. 현장에서 소방 호스를 잡고 불을 끄던 임성철 소방장은 갑자기 떨어진 콘크리트 더미 때문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임 소방장은 화재 진압대원이 아닌 구급대원이었습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출동하는 구급대원은 응급 환자를 처치하고 병원 이송 업무를 담당해 불을 끄는 진압대원과 채용할 때부터 구분됩니다. 당시 현장에 선발대로 투입된 소방대원은 펌프차에 탄 3명과 물탱크차 1명, 구급차 3명 등 7명. 펌프차와 물탱크차를 조작해야 하는 2명을 제외하면 화재 진압 인력이 2명에 그쳐 구급대원이던 임 소방장이 함께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화재 진압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임 소방장이 근무했던 표선 119 센터의 소방대원은 28명으로 한림이나 성산 등 다른 센터보다 10명 넘게 적습니다. 센터별로 관할 지역의 인구수와 대상물 등에 따라 인력이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외곽 읍면 지역의 경우 119 센터 간 거리가 멀어 인력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구급대원까지 진압에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일어납니다. 지난 3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숨진 성공일 소방교는 화재 진압대원이었지만 70대 노인을 구조하려다 숨졌습니다. 화재 진압대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2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다가 현장에 투입되면 매우 적응하기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구급대원이 구급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화재 업무에 투입된다? 그건 매우 소방 공무원의 위험도를 높이는 겁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런 상황 때문에 모든 대원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급대원은 화재 진압대원보다 출동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 임 소방장이 근무한 표선 119 센터 구급대원의 매월 필수 훈련 시간은 13시간으로 진압대원보다 5시간이 적습니다. 제주 지역 소방 인력은 1229명으로 매년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원에는 200명가량 부족합니다. 당장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면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출동 건수는 적기 때문에 다기능 소방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화재 진압도 해야 되고 구조구급도 해야 된다면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제주를 찾아 제주 4.3과 제주 제2공항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청년 여성 생활정치 아카데미에 강사로 나선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는 4.3에 대한 우려할 만한 역사적 인식과 발언들 때문에 국민의힘의 제주 지역 총선 판도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4.3이 제주만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중앙당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라는 게 그 정뜨르 비행장이라고 하는 곳이 그 밑에 활주로 파보면 전부 다 유골이다. 전당대회장에서 언급할 수 있는 당이 우리라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야말로 우리가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더 폭넓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제주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주 제2공항을 당 차원에서 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공항을 외국 항공사도 자유롭게 취항하는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귀포의 성산 일대에 완전한 전무후무한 자유공항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온 나라의 항공사들이 여기서부터 미국 가는 노선도 굴릴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수요에 따라 굴릴 수 있게 해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잘 되길 바란다면서도 자신은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한 만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시에는 제가 신당 또는 탈당 후 창당 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과거 비주류 소장파 시절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했다며 비판했고 자신이 당대표 시절 당원 간 불협화음을 이유로 제주도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오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는 기탁금 300만 원을 내야 하고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과 홍보물 발송을 할 수 있고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 학생 독립운동가 3명의 사진이 AI로 복원됐습니다. 제주고등학교는 전신인 제주농업학교에 재학 중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퇴학당한 김만재, 이두일, 홍성옥 3명이 국가보훈부의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 주인공 94명에 포함돼 앨범에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앨범에는 AI 딥러닝 기술로 복원한 학창시절 당시 모습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들 제주 학생 독립운동가 3명은 지난 1931년 일본인 교장의 조선인 차별 등에 반발해 교장 관사를 습격한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주지부와 전교도 제주지부 유치원위원회, 제주교사노조로 구성된 제주유아학교연대는 제주도 교육청과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통합 정책이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설립 근거 법과 교원 자격도 다르다며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기 전에 유아학교 체제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일방적으로 관련 포럼을 취소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에게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필수 의료 과목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종합병원의 전공의 모집에서도 미달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대병원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6명을 모집하는 내과는 3명이, 2명이 정원인 소아청소년과는 1명만 지원해 미달됐습니다. 제주 한라병원도 응급의학과와 외과 각각 1명씩 모집했지만 2과 모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의 지방보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대학교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2024년 11월까지 지방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국제대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도 정상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1억여 원을 타냈다 적발돼 반납했고 관계자 5명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가 내년에 생활환경 분야에 노동자 545명을 채용합니다. 분야별로는 읍면동 환경정비인력 110명, 생활쓰레기 배출시설 일자리 390명, 청소차량 승차 인력 25명, 도로 청소차 운전과 클린하우스 세척 인력 20명입니다. 채용 대상은 만 55살 이상의 취약계층이며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초부터 근무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서귀포 시내 집에서 술을 마시다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친모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밤 제주시 도두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테이저건을 쏘며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얼굴과 양손을 크게 다쳐 50여 바늘을 꿰매는 봉합과 연골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통역 담당 여성을 성폭행한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